분말, 원재료 등을 안전하게 충전하고 보관하기 위한 저장 탱크, 사일로, 호퍼, 저장 창고 등이 대표적인 저장 탱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압 조건으로 설계하지만 온도, 습도, 보관량, 작업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지는데요.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 상태에 따라 유해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과 관련된 안전 보건 기술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 주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곡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전하게 설계되고 제작된 저장 탱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장 탱크 폭발 사고나 작업자 건강장애 등의 관련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 탱크 내부의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바닥에 퇴적된 분진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중대 산업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분말 및 원재료 등을 담은 저장 탱크 내부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 소리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숨 쉬고 싶은데. 지금 난 숨쉬기도 힘겨운 중증 천식 환자가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지금 난 끔찍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그런. 뭐가 문제냐? 어디서 막힌 건가? 정말 빠르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잘해? 처음 오는 사람 같지 않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할 게 뭐 있어. 국시 창고에 국식만 잘 보관하고 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일로는 원래 고장이 잦습니까? 막힌 것 같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 설비야.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나는 거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거야. 그리고 또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네. 뭐야, 젊은 친구가 걱정이 많네. 고작 국식 저장하는 창고가 위험하다면 세상 천지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겠다. 이물질이 많아서 고장이 난 건지 엉겨붙어서 고장이 난 건지 그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바로 가서 알려야겠다. 지금 내 소리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숨 쉬고 싶은데. 힘들다 그치? 그 저장고 내부 청소하는 거 알고 있지? 알지.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다들 잘 들어갔지? 오랜만에 동기들 모임인데 어제 일찍 가서 미안하다. 와이프가 임신 중이잖아.
야, 이맘때 잘못하면 평생 원망받는다. 잘해줘. 결혼도 안 했으면서 그런 건 잘 알더라. 어? 원래 이론에 빠삭한 놈이 실전은 약한 법이야. 자, 이거 마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야, 요즘 뭘 그렇게 틈만 나면 마셔? 아니, 아침마다 와이프가 챙겨주는 거라. 오, 건강 주스. 아니, 내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걱정된다고. 고마워. 잘 마실게. 아, 근데 어째 이거 마시면 배 아파져서 내 건강에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몰라. 부럽지? 아,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네. 아, 그러게. 아니, 주말에 쉴 때는 좀 괜찮은데 일할 때는 좀 심해지더라고. 아, 나도 가슴이 좀 답답하고 기침이 종종 느는 것 같아. 직업병인가? 아, 설마 직업병일까? 몸이 일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겠지. 마셔, 마셔. 그 시기 나는 휘파람이 절로 나오고 그 어떤 문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 숨쉬기도 힘겨운 중증 천식 환자가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사일로 보수 작업은 처음이라 한 것 같은데 어때? 어렵지? 아, 네. 아니, 어둡고 분진이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예상보다 오래 걸리겠죠? 오늘은 쉽게 가자. 쉽지 않겠는데요? 용접 작업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돼 이거. 근데 선배,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대요? 아니, 청소 작업을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조심할 건 뭔지, 아니, 제대로 알려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 이런 거 할 때 원래 교육 작업부터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겠지. 자, 우리는 일부터 그냥 오늘 열심히 하자고. 환기는 충분히 했나 몰라요. 아니, 물 청소 안 했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다들 너무 서두르고 공기 단축하라 재촉만 하니까 사전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계속 의심이 가네요, 저는. 그래도 작업 허가서가 나왔다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 믿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그렇겠죠? 근데 오늘 야근도 해야겠죠? 당연한 소리. 그럼 오늘 시작해볼까? 네. 지금 난 끔찍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장예원입니다. 분말과 원재료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 작업의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 대책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저장 탱크 내부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정체부터 잠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말과 원재료의 특성상 분진을 동반합니다. 가연성 분진은 직경 4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말성 물질인데,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니까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느껴지시죠? 뭉쳐있지 않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입으로 불면 쉽게 흩어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 내부에서의 분진은 불면 사라지는 미약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재해를 불러올지 모를 무척 위험한 존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거나 소리 없는 공격자가 되어
작업자의 건강한 일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장 탱크 내에서 분진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탕, 밀가루, 분유, 코르크, 옥수수, 보리, 콩, 쌀 등의 곡물이 있고요. 목탄, 역청탄, 갈탄, 목재, 지류 등의 탄소질을 포함하는 유무기 물질, 알루미늄, 청동, 마그네슘, 아연 등의 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프산, 칼슘 아세테이트,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덱스트린, 황 등의 화학물질과 폴리에틸렌,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 알코올 등의 고분자 화합물이 있습니다. 종류나 성질은 다양하지만 이런 분말, 원재료 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사업장에 잠재된 유해 위험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의 내부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자, 그럼 저장 탱크 내부는 어떤 위험 요인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분말, 원재료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 내부 작업의 가장 큰 유해 위험 요인은 분진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이란 가연성 분진이 공기 중에 부유된 상태에서 불꽃과 같은 점화원에 의해 착화하여 격렬하고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곡물, 탄소물질, 화학물질, 의약품, 금속, 플라스틱 등 매우 다양한 물질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하며 심지어 아스피린이나 분유처럼 일상에서 흔히 섭취하는 물질조차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장 탱크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그 위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분진 폭발과 함께 분말, 원재료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 내부 작업이 가지는 또 다른 유해 요인은 작업자의 건강장애입니다. 실제로 미세한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에 접촉되면 기침, 만성기관지염, 천식, 비염, 결막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곡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 산화되거나 곡물의 호흡작용으로 주위의 산소를 소비하여 산소 결핍 장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재해 사례들 역시 분진으로 인한 폭발, 작업자의 건강장애 유발, 질식사고 등 저장 탱크 내부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는데요. 평화로운 일터가 일순간 공포의 장이 되고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버린 원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일로 내부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였습니다. 하부의 밸브가 막히는 설비 관리의 문제가 간접적인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저장 탱크 내부에서 곡물의 발효로 인한 산소 부족, 즉 질식 장소임에도 방진 마스크만 착용하여 내부로 진입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도 또 환기를 실시하지도 않았지요. 산소 농도는 18% 이상을 유지해야 되며 필요시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죠. 두 번째 사례는 곡물 저장 탱크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장애에 관한 사례였는데요. 작업자들은 분진에 매일 노출되면서도 규격에 맞는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분진의 유해성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4일로 보수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였는데요. 원인은 분진 폭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용접을 통한 보수 작업임에도 내부의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물 청소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내부를 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화원에 접촉한다는 것은 마치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진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저장하는 공정에서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면서 산소 결핍 장소를 완전히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거할 수도 없고 대체하기도 어렵다면 예측 가능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앞서 살펴본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만이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분진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무사고 안전사업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인데요. 포장 직전의 사료가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장 물질의 특성상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분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안전수칙은 분진 제거입니다. 바닥에 분진이 누적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제때 청소를 실시하고 화기를 사용하는 정비나 보수 작업을 진행할 땐 내부의 분진을 제거하고 물 청소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별도로 구분하고 점화원이 될 전기기기는 방폭 설비를 교체하며 화기 사용이나 흡연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저장 탱크 주변 설비는 사용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됩니다. 또한 제진 설비, 정전기 방지 장치, 분진 방폭 설비 등 분진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진 제거 노력과 더불어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리 감독자는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 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사용 방법과 비상 상황 대응 수칙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해야 합니다. 또한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저장 창고 내부로 출입하기 전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작업자는 분진 발생 장소에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등급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산소 결핍 위협 장소에는 적절한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곳 사업장에서 살펴봤듯이 저장 탱크 내부 작업 안전의 관건은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와 작업자의 안전보건 수칙 준수,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괜찮다 말고 꼭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분진 폭발, 호흡기 질환, 질식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저장 탱크 내부 작업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재해가 그러하듯 저장 탱크 내부 작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의 정확한 분석과 대책의 선정입니다. 미세한 크기의 분진이 품고 있는 유해 위험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새로 왔거든요. 여기 오네요. 우리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받으셨나요?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요? 크레인처럼 위험한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16시간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 교육이요? 현장 투입 전에 4시간 받았습니다. 그럼 12시간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 내용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대한 사항, 화물의 취급,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불안전한 환경과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의 종류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교육, 이른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언제 하죠? 교육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장에서 해야 할까요?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를 갖춘 곳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죠.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맨홀 작업, 로봇 작업 등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 1을 참조하세요.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공단의 안전보건자료실 활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나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까? 교육은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을 통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실시에 대한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고의 빈도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면제 조건은 없나요? 해당 작업의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경험자라면 이직하거나 사업장 배치 전환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기준 시간의 절반 이상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도급이 내 사업장 내에서 소속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같다면 교육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시고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